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법인 사업체 대표님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책임 경영 이행 약정. 이 약정은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리가 쓰는 약정이거든요. 정책 자금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지원받을 때 당신은 사업에 정해진 대로 투명하게 쓰고 법인 운영도 투명하게 해라 라는 취지의 약정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자 개인한테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약정이에요.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지원받는 만큼 그 돈을 투명하게 써라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숨겨진 이유는 전통적으로는 법인 대표자가 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그 대표자 개인한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혹여 그 법인이 폐업하거나 돈을 못 갚더라도 대표자 개인을 압박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가혹하다, 법인과 개인이 다르고 원활한 투자가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이제 대표자 연대보증 책임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의 손실이 너무 누적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정책자금이라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보나 기보 같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이 연대보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는 걸 도입해서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마다 이 약정에 서명하도록 만든 거죠.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책자금을 십수년간 계속 왕성하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잘 되는 사업체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고 폐업하는 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책자금이 이제 계속 손실이 나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엔 그냥 넘어갔던 사례에서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극단적인 케이스는 소송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대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는 그 정책자금을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보면 자금을 투명하게 쓰는 것, 사업의 목적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부터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난달에 썼던 카드 내역, 이런 거 어디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하물며 사업을 했던 분들은 훨씬 더 정신이 없고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된다, 기억을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명 요청이 오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는 사라졌지만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책이에요. 왜냐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이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되었고 합법적으로 청산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이 회사의 자금과 대표자의 경영행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가 무사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인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한 책임 추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법인 파산이 복잡하다더라, 힘들다더라, 돈이 많이 들다더라,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고 폐업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의뢰인분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법인을 폐업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일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내려고 보니 자기 이름으로 모르는 빚이 1억이 넘게 등록이 돼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정황상 보면 이분이 법인을 폐업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이에 정책자금을 집행한 쪽에서 지급명령 같은 법 조치를 했고, 이분이 아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확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더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던 법인은 폐업만 해갖고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작년에 예납금을 대폭 줄인 것처럼 비용이 훨씬 저렴해졌고, 절차도 잘 아는 대리인의 협조를 받으면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시지 말고 법인 파산을 통해서 법인을 빨리 정리해서 빠른 재기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들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